자,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일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주말에 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다 고생했고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오늘 좀 날씨가 비가 왔는데 금방 그쳤어요. 근데 습도가 높아가지고 좀 일하시기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비 오는 날 일하면 몸이 더 뻐근해요. 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게 좀 확실하게 느껴져요. 비 오는 날. 좀 피로도가. 아무튼 여러분, 좀 피로가 쌓이신 분들은 주말에 피로를 꼭 푸시기 바라겠고, 주말에 비 예보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좀 바람도 좀 세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좀 움직이면서 광합성도 좀 세고, 그렇게 좀 자기 자신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썰방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기쁨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이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기쁨님 저한테 꾸준하게 질문을 주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주시는 질문은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분이 약간 좀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이에요. 예, 그걸 감안하시고 이 질문 주제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좋은 주제로 저한테 문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주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국민이 잘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 질문 주신 분, 이기쁨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기쁨님은 우리나라에서 자국민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잘 보호받고 좀 잘 챙겨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물어보진 않겠죠, 저한테. 님도 아시잖아요. 잘 보호받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국민이잖아. 저도 자국민이죠. 자국민이 뭡니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나고 자란 사람들이죠. 이거 전부 다 해당이 되잖아. 여러분 외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외국에서 시청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거의 아닐 거예요. 물론 극소수로 몇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가졌고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생활해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국민.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안에서 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걸 봐서는 보호받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호받지 않다고.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자국민이 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 저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보호를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보호를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보호를 아예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음.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보호를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잘하고 있는 것부터 얘기합시다. 못하고 있는 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잘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저 말씀드린 치안 그리고 총기 규제, 요 두 가지. 안젤리카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이 치안 안전에 있어서는 세계 1위입니다. 못 믿겠지만 여자분이기 때문에 좀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각종 범죄들에 있어서 생각보다 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안전한 나라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치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거는 다른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다른 나라를. 안젤리카의 단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새벽에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 못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유럽 같은데 저녁 시간만 되잖아요. 문을 다 걸어 잠굽니다. 미국도 문을 다 걸어 잠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행동이 자살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밖에 뭐 내가 갑자기 뭐 먹고 싶다. 편의점 가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못 합니다. 못 해요. 그 예전에 미수다에 나왔던 그 이제 그 외국인 게스트분들이 어떤 얘기 하시냐면 한국 가서 좋은 거 이건 항상 좋다 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이라도 가로수가 많아가지고 별로 어둡다는 생각도 안 들고 무엇보다도 밤 시간대 돌아다녀도 막 그렇게까지 불안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신 나라는 어떻게 이런 얘기 하냐 라고 했는데 뭐냐면 자기들 나라는 밤에 돌아간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위험한 거예요. 밤에 가게도 잠겨 있고 근처에 불도 다 꺼져 있고 이웃들도 문을 다 잠가 버린대요. 밖에 나오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보호하고 있는 거 총기 규제 이것도 엄연히 보호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총기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있으니까 총을 못 두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총기 사용이 가능했으면 하루 몇백 명씩 죽었을 겁니다. 몇백 명씩. 미국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미국보다. 정말로. 나 우리나라가 그 미국 현지보다 똑같은 조건을 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방아쇠를 당길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나 충분히 총을 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과 똑같은 조건으로 가버리면. 미국은 어떠냐 하면 그 미국 현지인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신분만 보장이 되면 총을 장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을 구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도 돈이지만 신분. 정가가 없으면 총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그리고 집마다 그 권총 하나는 다 가지고 있대요. 권총이나 매그넘. 그리고 총을 왜 가지고 있냐 물어보니까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처음 왔을 때는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워낙에 좀 무법천지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고 인종차별도 심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도 당할 것 같아가지고 총을 구입을 했대요. 자, 총기 규제도 있고 또 뭐냐 하면 뭐 자, FTA
FTA 뭐냐 하면 이게 약자인데 프리 트레이드 에이전시 맞나? 예. 자유무역 규제 아닙니까? 자유무역 협정. 이게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외국 고기나 농산물 무분별로 들어왔습니다. 무분별로 들어왔어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죠. 사실 이거는 뭐 전체가 보호받고 있다기보다는 농민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실 이거 FTA는 일반 국민이 봤을 땐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FTA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이제 많이 보호해줬잖아요. 외국 거를 못 넣어도,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아예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규제를 좀 심하게 해가지고 일부품만 들어오게끔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 농산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잖아요. 돈 없는데 고기값은 안 내려가고 채소값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막상 어, 시위 현장 가가지고 국민들이 막 촛불 시위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막상 결과는 우리한테 안 좋아진 거예요. 왜냐 우리 호주머니 가볍잖아. 그때랑 비교해서 오히려 더 벌기 힘들어졌죠. 근데 뭐 각종 고기값이나 채소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돈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니, 돈 없으면 뭐 싼 거라도 먹어야죠. 근데 선택권이 없잖아. 아무튼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의료보험.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제 예, 자국민을 위한 제도죠. 이런 의료보험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건 단 나라 가보면 알아. 단 나라가. 미국 가보면 알아. 미국 가보면. 미국은 있잖아요. 감기약 하나도 막 몇십만 원씩 해요. 감기약 같은 것도. 우리나라 같으면 감기약 얼마 하지도 않잖아, 이거. 어. 그 예를 들어서 뭐 골절이다. 그 미국 같으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미국은 이미 의료 쪽이 민영화가 될 때도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값. 미국 시민들은 정말 아픈 게 아니면 병원을 안 가요. 병원을 안 가요. 왜냐?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커버 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험 같은 거 해놓으면 웬만큼 커버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다 걸어놨어요. 다 걸어놨고 보험료도 비싸요. 비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험안에서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있죠. 뭐 큰 거나 모르겠지만 간단한 것들은 다 의료보험 하에서 나름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자, 자국민을 보호하는 건 여기까지. 그러면 자, 지금의 우리나라는 자, 자국민이 보호를 잘 보호받고 있다. 첫 번째는 좋은 얘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 지금의 우리나라는 자국민보다는 타국민이 잘 보호받고 있죠. 예. 어, 개발도상국 어, 개발도상국 청년들에게는 예, 기회의 땅 아니고 기회의 땅. 어, 굉장한 기회의 땅이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자국민이 보호받고 있다기보다는 타국민이 보호받고 있죠. 타국민이 자국민처럼 보호받고 있죠. 특히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어, 그 친구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나라까지 오겠어요?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으니까.
예. 좀 우리나라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말 그대로 아니 나는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너무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쁜 건 뭐냐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넘어오는 이 개발도상국 이 청년들한테 이제 외국인들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올 거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법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오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근데 정당하게 온 사람들 몇 명 없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뭐 비자를 발급받아 오든지 아니면 뭐 각종 시험을 통해서 신분을 취득을 해서 오든지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보다 그렇게 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오지도 않는데 보호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보호할 필요도 없는 사람은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음? 저는 불법 체류자를 왜 보호해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왜 의료보험을 줘요? 어? 이건 내가 봤을 때 그 불법 체류자는 나라한테도 뭐라 해야 돼. 그 대통령이나 그 총리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수장들한테 뭐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딴 식으로 하면 거래 끊어버리든가 뭐 국제사회 제재를 하겠다 하면서 올 거면 적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방식으로 와라. 안 그럼 너희 나라 시민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내버린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다 떠나야 될 거 아마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외국 가잖아. 우리도 외국 땅에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 땅이 많이 갔잖아요. 일본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꽤나 외국이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되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해도 80, 한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갈 때 이렇게 불법 체제로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제로 갔냐고요? 아니잖아요. 나는 비자라고 적법 절차 해가지고 갔잖아. 응? 근데 왜 저 사람들은 대놓고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한국인들과 동일한 법적 권리 누리고 똑같은 사람인 척 하냐고요? 그게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죠. 의료보험 안 주는데, 그러니까 비보험으로도 하면 안 되죠. 비보험으로도. 비보험 자체로도 해주면 안 되죠. 그냥 아예 진료 자체를 해주면 안 되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네 번째로 뭐냐 하면 타국민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을 하거나 눈 감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 한국말 할 줄 아는 베트남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불법 듣기고 자국으로 가는데 벌금 미미한 수준이라네요. 그리고 제가 제 의견으로 불법은 나쁜 거야. 정상적으로 온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 불법은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베트남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아,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래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건가? 그러니까 약간 마인드가 어떤 거냐면 한국에 가가지고 뭐 한몫 단단히 챙겨야겠다.
어차피 난 돈만 벌고 나가면 돼. 그리고 문제가 뭐냐, 그런 불법을 저질러도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수많은 조소기업 사장님들. 음? 아니, 외국인 노동자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검증이 된 사람 써야 돼. 검증이 된 사람들. 신분이 확실하고 검증이 된 사람 써야 자기들도 안전하게 일시킬 수 있잖아요. 설령 불법 체류자 출신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제재받는 것도 소man망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나라에서 그냥 불법 노동자 쓰라고 대놓고 부추기고 있잖아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 부품 처리자 썼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공장 3개월 영업 정지해봐. 그러면 쓰겠냐고, 겁나가지고. 안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펙스 디젤리 머우세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돈 때문인 거 맞습니다. 네,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를 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돈 때문에. 왜냐하면 저 개발도상국 그 나라의 어떤 1년치 평균 수입이 얼마냐면 30에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 뭐 최저시급 좀 적게 받아도 200 이상 받아가니까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200만 원 돈 벌어도 그쪽 나라 기준이면 5살치 돈 버는 거야. 제가 예전에 물어봤는데 한국에서 한 200 정도 벌면 그 돈 가지고 그 자기가 사는 고향의 한 4가구가 좀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대요, 이게. 넉넉하게. 예,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뭐냐면 그 불법 체류자 한 명에 한 식구가 달린 게 아니라 세 식구, 네 식구가 달렸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200만 원 가지고 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한 명에 한 식구가 한 10대, 15명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제 얘기 들었던 걸로는 불법 체계가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자인데 거기 나라에서는 나름 좋은 대학교 나왔고 나름 거기에서 좀 반에서 1등하고 이런 사람들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눈 감아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떳떳하게 돈 벌면 그거 누가 보락합니까? 우리도 외국 가서 돈 버는데. 근데 벌더라도 신분을 확실하게 하고 돈을 벌어야죠. 맞잖아요. 개나 소도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 그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게 누가 누구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온 이 불체자들 때문에 정작 우리나라의 많은 일자리가 그들한테 뺏기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 같은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 다 하려고 하니까. 그들 같은 경우에. 뭐 노가다 쪽도 지금 많이 들어왔고 노가다 현장, 공장, 뭐 고기잡이, 조선소, 자동차, 예, 다 들어왔어요. 이게 그냥 한쪽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흥미 형님 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팩스 디젤님 오늘도 하나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이걸 막아야 돼,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종독껏 하라고 막아야 됩니다. 어, 막아야 된다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쪽이 안 하니까 외노자 쓰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는데요. 아, 일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돈을 싸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야. 그것도 있어, 아드바득이님.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요.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외노자를 쓰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인건비가 안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2만 원 주고 외국인도 9만 원 써서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200, 에이 200? 에이 안 해. 지금 시급 얼만데. 어, 돈 제대로 주고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한다 하잖아요. 외국인들은 170만 원 주면 일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이 노동력,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올라가요. 내려갑니다, 이게. 안 올라가. 왜 그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 150만 원 받아도 큰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10년이 지나도 이게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똑같다는 거죠.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안 올라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정도껏 하게끔 막아야 된다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 시간 부탁드릴게요, 디젤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대학생들이 문제 있는 거죠. 대학생들이. 이게 문제야, 그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많은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다 좋은 일자리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하면, 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도. 공장 가서 일해야 돼요. 기계 잡고 일해야 돼요. 부모님 제가 아는 선에서 요즘 외국인이라고 한국인보다 덜 받지 않아요. 한국인 사람 조수 다니는 사람들 임금이 더. 이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한국 사람과 외국인과 돈 똑같이 있냐면 이 외국인도 이제 숫자가 모이잖아요. 모이니까 자기 몫을 내는 거예요. 어? 예전에 몇 명 없었을 때는 그냥 싫어도 뭐라 말 못했단 말이에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숫자가 나랑 비슷한 입장이 나는 같은 국적을 가진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3명, 4명, 10명, 20명 모이니까 이게 파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 못하겠다고 나가버리면 공장을 못 돌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도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한국 사람과 똑같이 해주세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아까 얘기했던 저 외국인이 많은 저쪽, 인천, 안산. 특히 PCB 공장, 제가 얘기했던 PCB 쪽은 이미 이 조선족 계열이 다 자리 잡았어요, 이게. 그래서 PCB 쪽 가면 조선족이 더 많아요. 한국 사람보다. 어이웃기게 조선족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있어. 한국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왜냐? 이미 파이가 커져버리다 보니까 공장에서도 얘네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이 외노자들이 몇 명 없었을 때는 별로 무시해도 상관없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얘네들이 모이잖아요. 점점 모인단 말이야, 사람들이. 모이면 나중에 이제 한국의 어떤 노동 현실에 대해서 깨닫고 불리한 게 있으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같이. 뭐 한 명 일 못하겠다 뻑이면 안 쓰면 그만이겠지만 갑자기 공장에 1명을 돌리니 1명이 외국인이에요. 어, 돈 작게 줘요. 못하겠다 하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구합니다. 그러면 며칠만 못 돌려도 공장의 손해가 막심해요. 그럼 사장이 불러 전화해가지고 어 잠깐 얘기 좀 하자. 뭐가 불만인데? 응? 얘기해봐. 뭐돈 때문에 불만이야? 응? 뭐 얼마 정도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맞출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내가 봤을 때 외국인 노조도 생길 거야 이게. 내 장담하는데 이 외노자 노조도 생길 거야 노동조합도. 이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뭐 노동조합이 없잖아요. 노조가 없잖아. 노조 결성권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대가 지나서 이 외노자들이 굉장히 사람 파이가 커져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주름잡게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며 나름 이 사람들은 노동권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노동 개선권을 줘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뉴스에도 나오는 거야 이게 정말로 나온다니까 이게 그럼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나중에 이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인들을 그냥 쫓아내는 그런 사례도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고 그,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우리 나라 국민이 보호받고 있다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나라 공장이고 우리나라 국적이고 우리나라 제품을 생산하는 곳인데 외국인한테 쫓겨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나중에 가서 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외국인들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이 노동 가능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파이가 세지잖아요 파이가 세지면 이 사람들 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려요 그럼 그 넘어온 사람들도 맨 처음엔 그런 생각이 없었겠지만 오래 일하고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노동자 만듭시다 건의합시다 회사하다가 뭐 불리한 게 있으면 우리 그냥 단체로 잽시다. 파업합시다, 우리도. 못한다 얘기합시다. 돈 안 내주면 우리 하지 맙시다, 그냥. 내일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야, 이거 무조건, 무조건 벌어져요. 무조건. 지금이야, 뭐, 조소기업에서 이제 대다수가 이제 그, 공장 노동자 쓰지만, 이게 외노자를 굉장히 쉽게 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그 외노자들만 쓰는 그냥 순수 외노자들만 쓰는 공장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외노자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 대구만 해도 완전 널려 있어. 거기에서 좀 오래 일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우리 이 공장에서 일 안 해주면 이 공장 휘청거린다는 거 아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 사장님이 쟤네들한테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해줘야죠. 월급으로 달라 해줄게. 떡값 달라고 해줄게. 차값 좀 더 챙겨달라고 해줄게. 뭐 기숙사 같은 거 뭐 월세 지원해달라고 해줄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무서운가 여러분? 무섭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외노자들을 쓰지 말라는 게 외노자들 들어오더라도 일정 파이나 딱 한계치를 딱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정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국민들끼리 굉장한 경쟁을 펼치고 있잖아.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국민들과 피 터지는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외노자들은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경쟁을 안 하는데? 우리는 경쟁하고 걔네들 경쟁 안 하는데. 왜? 우리는 그래도 뭐 대기업, 뭐 공무원, 공기업 좀 이름 있는 알만한 기업들 가니까 경쟁해야 되고 연애자들은 힘든 일 하니까 어차피 일하겠다는 팔아주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이야 뭐 조소기업 같은데 뭐 일손 딸리는데 뭐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 굉장히 고임금이잖아요. 고임금 아닙니까? 외국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힘든 일이고 저임금이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고임금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좀 쉽게 얻는다는 게 좀 너무 그렇지 않나요? 점점 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쟤네들 경쟁시켜야 됩니다. 아무나 뽑아주면 안 됩니다.
엄선해가지고 경쟁 치러가지고 똑똑하고 얘네들도 스펙을 키워야 돼요. 왜 스펙 못 키우게 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들어올 땐 들어오더라도 쉽게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개나 소나 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우리는 지금 피터제이 경쟁하고 있는데 에너자들은 그냥 배 타고 그냥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힘든 일 안 하는데 어, 대신에 아무나 할 수 없게끔 해야죠. 아무나 넘어와서 쉽게 할 수 없게끔 해야죠. 뭐 시험을 보게 한다거나 일정 이상의 자격증 요구하게끔 한다거나 그냥 몸만 와가지고 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한국 땅을 만만히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만만히 본다는 거죠, 이 문제가. 그냥 몸만 하면 뭐든 하면 된다. 이런 식이잖아, 지금. 근데 그렇게 못하게끔 해야죠. 그렇게 못하게끔. 한국은 만만한 땅이 아니다. 너희들이 쉽게 생각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더라도 확실한 준비야. 나름의 경쟁이 아니면 못 넘어오도록. 우리 머리가 똑똑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예 못 넘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어, 오고 싶다고 올 수 없는 땅이 되겠죠. 이 대한민국 그들에게. 아무튼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뭐 자국민이 보호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자국민이 보호받고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자국민이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집값이 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국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집을 사들여 가지고 집값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주택 시장을 많이 힘들고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본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상주보다 훨씬 더 자본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돈 많은 사람들도 강남에 아파트 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돈이 원체 많아가지고 일곱 여덟 채는 거뜬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본의 출처가 추적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면 신문 파악해가지고 세금 먹이고 할 수 있을 텐데 외국 돈이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왔는지 누구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만큼 이 자국민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부나 우리나라를 향한 이 불만의 목소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타국민들한테는 기회지만 자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는 땅으로 돼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국민들 생각할 여력 있으면 지금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시민부터 먼저 챙기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누구를 챙기겠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가지고 누구를 좀 거들떠볼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서가 좀 살기 좋고, 좀 나름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어떤 이양이 있을 때 그렇게 움직여야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겠는데 누가 누굴 챙겨주고 도와주고 육성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주변 나라를 굉장히 생각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자국민한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불만을 가질 사람도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제를 주신 이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자,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